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교과서 속 역사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 여러분의 역사적 호기심을 아주 제대로 자극할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수천 년 전 당나라 군대를 통째로 먹여 살렸던 우리 조상, 신라의 소름 돋는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오늘 다룰 자료는 그냥 딱딱한 옛날 문헌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살아 숨쉬는 음식, 네, 맞아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바탕으로 진짜 흥미롭고 파격적인 역사적 가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엄청 재밌을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쌀국수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중국 푸젠성의 취안조라는 도시에서 세상에나 고대 한반도 왕국인 신라의 이름을 딴 전통 쌀국수가 오늘날까지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기이하고도 신기한 요리적 흔적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수천 킬로미터나 뚝 떨어져 있는 중국 본토 한복판에서 대체 왜 고대 한국의 전통 음식이 현지인들에 의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취안정호는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인 무역 거점이었거든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도시에 여전히 신라교라는 지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멸망한 지 벌써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신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 전통 국수랑 수공의 방식을 지금껏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디 떠도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장 지금 스마트폰 켜서 중국 현지 사이트에 신라 쌀국수라고 검색해보면 지역 명물로 딱 소개가 될 정도라니까요. 대박이죠? 자, 이제 맛있는 요리 이야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역사적 숫자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1만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고요? 삼국사기 기록에 떡하니 등장하는 신라랑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쳤던 그 당나라 군대의 규모예요. 1만 명. 와, 여러분, 당시 1만 명이라는 대군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자랑 식량을 먹어치우는 거대한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역사상 정말 믿기 힘든 물류학적 기적을 딱 조명하는데요. 신라가 자기네 군대 먹이기도 빠듯했을 텐데 이 1만 명이나 되는 외국 당나라 군대에게 무려 4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식량인 쌀하고 입을 오신 비단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당나라 군제가 원래 서쪽 기마민속 출신들이 많아서 식량이 늘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들을 온전히 먹여 살린 게 바로 신라의 압도적인 경제력이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으시죠? 이걸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기록이 삼국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 병사들이 신라가 끊임없이 쌀이랑 비단을 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당나라 병사들이 태어난 것은 당나라이지만 피와 살은 신라의 것입니다. 와, 진짜 극찬 아닌가요? 자료는 바로 이 기록을 콕 집어서 당시 당나라 대군을 온전히 먹여 살렸던 신라의 생산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났던 건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신라, 떠올려 보세요. 한반도 동남쪽 그 척박하고 산 첩첩이 쌓인 경상도 지역에 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좁고 험한 산지 지형에서 무려 4년 동안 자국 군대도 아니고 1만 명의 외국 군대에게 그 방대한 양의 쌀과 비단옷을 그렇게 넉넉하게 퍼줄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역사적 지리 인식에 아주 강한 인지적 부조화를 훅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파헤치고 있는 이 자료가 정말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제안합니다. 일명 대륙 신라설이죠.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신라가 한반도 경상도 지역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가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라의 진짜 핵심 영토와 경제적 기반이 한반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옥한 중국 양쯔강 유력부터 동부해안 전체에 쫙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토가 그 정도 대륙 스케일은 돼야 그 압도적인 쌀이랑 비단 생산량이 비로소 앞뒤가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럼 그냥 뇌피셜이냐
아닙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자료가 여러 단서들을 마치 거대한 퍼즐 맞추듯이 쫙 깔아주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한반도엔 아예 없는 물소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비단 생산에 필요한 기후 조건. 세 번째는 지금도 중국 동부에 멀쩡히 남아있는 26개 이상의 신라 지명들. 그리고 마지막이 삼국사기에 적힌 미스터리한 지리 묘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라의 거대한 경제력을 증명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재밌는 단서가 바로 물소예요. 당시 신라 군대가 쓰던 주력 무기 중에 파괴력이 진짜 어마무시했던 쇠뇌, 즉 각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 무조건 물소뿔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반도에 물소가 사나요? 안 살잖아요. 물소는 날씨가 따뜻한 양쯔강 이남에서나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이 무기를 대량으로 쑥쑥 뽑아냈고 심지어 당나라에 그 제조 기술을 가르쳐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조선시대를 한번 볼까요? 조선도 국방력 좀 키워보려고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물소를 키워서 이 각궁을 만들어보려 했거든요. 결과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기후가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었거든요. 아니, 영토가 한반도에 고정된 조선은 철저히 실패했는데 그 옛날 신라는 대체 어디서 그 많은 뿔을 구해서 흔하게 대량 생산했을까요? 자료는 이게 바로 신라의 영토가 애초에 물소가 마음껏 뛰놀던 따뜻한 대륙 남부 쪽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지리적 기록들을 싹 다시 보면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삼국사기에 토암산 땅이 불탔는데 무려 3년 만에 꺼졌다는 진짜 괴상한 기록이 있거든요. 예전엔 학자들이 에이 무슨 산불이 3년이나 나, 그냥 신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자료는 이걸 중국 산동성 같은 대륙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천연가스 화재 지형 현상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1만 대군을 먹여 살렸던 그 어마어마한 쌀, 그것도 산투성이인 경상도가 아니라 벼이모작이 팍팍 돌아가는 비옥한 양쯔강 유역요 위치를 딱 움며보면 그 찝찝했던 의문들이 너무나 속 시원하게 풀린다는 거죠. 자, 다시 처음 우리의 호기심을 확 끌어당겼던 요리 이야기로 싹 돌아와 보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냥 먼지 쌓인 종이 쪼가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중국 동부 해안을 가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흔적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취안저우에 남은 그 신라 쌀국수, 푸젠성에서 마시는 신라 전통 붉은 술인 홍주, 그리고 련인강 주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600여 개의 신라 댁재 무덤들, 게다가 최치원 같은 신라 썰함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까지요. 이 생생한 문화적 독적들이 대륙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역사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가 이게 정답이야 하고 그려놓은 지도를 수동적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1000년을 넘게 이어져온 국수 한 그릇이 활 만들 때 쓰던 물소 뿔 하나가, 그리고 이국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무덤들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던 역사에 진짜 그럴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태클을 걸어온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대륙 신라설이 100%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겨진 파편들을 통해서 잊혀진 과거를 새롭게 상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역사를 파고드는 진짜 묘미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버티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그 쌀국수의 진한 국물 냄새가 어쩌면 종이 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역서책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과거 신라의 진짜 영토와 소름 돋는 경제력을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단서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분 좋은 물음표를 남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당연시했던 지도의 선들을 다시 한번 지우고 그려보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멀었다